안녕하십니까. 엄중한 입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입니다. 대성학원 입시연구실장 엄건학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학과장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백종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학과와 관련된 질문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생소함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학과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인공지능학과는 그 인공지능 분야라는 한 분야가 이 컴퓨터 과학이라는 큰 분야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저 반도체 공학과가 전자공학 안에서 있다가 새롭게 독립을 하고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진 것처럼 인공지능학과도 유사하게 독립이 돼서 새로운 학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운 학과로 계속해서 독립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수요들이 워낙에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 인공지능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크게 사람의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능력, 즉 시각이라든지 대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모델링하고 묘사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요.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 같은 거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자연어 처리의 아주 큰 응용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각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뭐 요새 자율주행 기술들 뭐 다양한 전기차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물을 잘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사람의 결국엔 시각인데 그런 시각 모델들이 이 차량에 탑재되어서 자율주행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나 이 사람의 시각 모델을 잘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레벨이 다양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은 여러 이제 국내외 여행을 가실 때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야 될 지역 관광 명소 같은 것들을 다니실 텐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서 또는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가장 평이 많고 레이팅이 높은 곳을 가시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집단 공감 능력, 어떤 집단 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머신러닝 기반 어떤 추천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한 분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여러 가지 그 하나의 분야들이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컨버징 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뭐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저 인공지능학과에서는 그러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적인 지식들, 전공 지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러한 어떤 훌륭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뭐 그런 학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좀 사용하게 되고 또 코딩 실력이 중요한지도 이것도 궁금합니다. 수업 방식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송도에서 1년간 RC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두 개의 그 전공 과목이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두 개의 과목에서는 C++ 그리고 파이썬 이 두 개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그래픽 기반 코딩도 배우고 플러스 다양한 수학 과목들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잘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되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상 연세대학교에서 입학하는 학생 수준 정도가 되면 사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를 하면 충분히 뭐 코딩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학생 선발과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인공지능 커리큘럼을 보면 공학 수학, 확률 통계, 선형대수 등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수월하게 적응이 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과정 중 확률과 통계, 기하, 뭐 고급 수학을 이수한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할지, 이것도 좀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를 나온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훨씬 더 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특목고나 과학고를 나온 학생들이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고 첫 1년은 뭔가 이렇게 조금 학업적인 수월성은 좀 띄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됐을 때는 전혀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전공 선택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해당 학생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꾸준히 노력하면 자기가 어디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엄청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부터 모집 인원이 58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24명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문 기사들 보시면 거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학부 정원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금 필요로 하고 지금 요구되는 인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 학과를 어플라이하는 다양한 학생들도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인공지능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네, 이런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현실적인 조언도 좀 있을까요? 학생들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분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활동, 즉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활동들을 어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이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성장도 상당히 빠르고, 또 이런 학생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뭐 자기가 궁금한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그 관련된 좀 활동들을 많이 해보시면 훨씬 더 대학에 입학을 하시더라도 방황하지 않고 정말 포커싱해서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엄마가 궁금한 중요한 질문 베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인공지능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기업에, 어떤 직군에 취업이 되게 될까요? 또 그 취업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2년밖에 안 됐지만 국내 내노라는 대기업들 인사팀에서 학교를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 저희 학생들은 방학 때마다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데 인턴하면 달에 $10,000씩 줍니다. 이거. 그래서 서로 여기저기서 학교에 가면 오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그런 하이레벨 개발자로서 사이언티스트로서 인공지능학 분야를 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해외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경력을 좀 쌓다가 자체적으로 자기 팀들 꾸려서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회사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죠. 더 많은 돈을 벌어보시겠다. 결국 이게 사회적 수요랑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충분히 실력만 갖춘다면 그게 뭐 기업이든 학교든 정부연구소든 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특정한 어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입학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얼마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저희 입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창업의 예시, 창업 말씀하셔서 예. 혹시 창업의 예시나 또는 창업의 분야, 또 창업의 성공 사례 이런 부분들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의료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화한 국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루닛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람의 시각화 모델을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을 진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서 자동 진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창업한 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시총이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이 회사 가치가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성공,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창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투자도 크게 받아야 되고 또 공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요.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다. 교수님의 창업은 어떻게 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작년 8월에 드디어 염원하던 창업을 해서 열심히 지금 이제 갓 1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이제 창업을 한 이유도
제가 연세대학교에 한 12년 전에 왔는데 12년 전부터도 이미 뭐 국내에서 창업을 해서 학생들이 뭐 성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다들 창업을 안 하는 거예요. 해서 실패하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창업도 안 하는데 학생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하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뭔가 창업을 해서 꼭 한번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학생들도 그걸 보고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이제 돈을 꼭 벌어야죠. 꼭 벌어야. 제가 못 벌면 학생들이 창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인공지능학과만이 지원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저 인공지능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1학기부터 교수 그리고 학생 전담 멘토링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교수 한 분당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한 4명, 5명 정도 이렇게 아예 1대1 매칭을 해놔서 최소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무조건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을 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어떤 멘토링 같은 거, 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조언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해주고, 사실 또 1학년 입학했을 때, 그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 됐을 때 학생들의 관심사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저희 전담 지도 교수님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그에 적절한 어떤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5월에 그래서 저희 신입생 학부모님들을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시던 말씀이 그 교수님이랑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서 진로 막 해주고 학생들이 집에 와서 너무나 좋다고 한다. 피드백을 너무 좋게 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점점 더 이거를 액티브하게 1회를 2회로 늘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당장 내년에 또 학부 정원이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일단 1회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저희 인공지능 학과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신생학과로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인원도 좀 늘어나게 되고요. 교과 전형도 논술 전형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지원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작년에 이제 70% 컷을 이제 종합과 이제 학생부 종합과 정시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활동 우수 전형으로는 1.79 등급 정도가 70% 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96.75%, 이걸 세 과목으로 늘리면 290.25%인데요. 문제는 이게 영어가 2등급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보통 연세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 영어가 2등급이 나오면 지원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더 감안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1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보다는 점수 좀 낮게끔, 뭐 예를 들면 한 289.25 정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학교와 학과에 대한 홍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 지원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과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저희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고요. 그리고 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섬김의 리더십이 뭐지? 리더인데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리더가 누군가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리더가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 리더가 정말 엄청나게 높은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주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리더로서 역할을 할 때 어떤 뭐 개인의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추구보다는 조금 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섬김의 리더십은 저희 학과의 어떤 인재상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전체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는 첨단학과 중심으로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계약학과가 매우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앞 영상에서 방문한 학과들도 모두 그랬고요. 오늘 방문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쭉 진행하면서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아닌 전 세계가 계약하게 될 그러한 학과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들 많이 소개해 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